영국 전역이 한식 열풍으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런던 슈퍼마켓 통로마다 김치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70대 할머니가 손녀에게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쳤죠. 영국 아이들이 김을 간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더 보내주세요. 매장 직원들이 본사에 애원했어요. 김치가 입고되는 족족동 났고 고추장은 2주에 한 번씩 재주문해야 했으며 된장은 진열대에 올리자마자 품절이었습니다. 중국 식품업체들이 모조품으로 시장을 교란하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어요. 영국 소비자들이 진품과 가짜를 구분하기 시작했거든요. 100% 한국산만 찾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은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식 매출이 520% 폭증했고 구매자 73%가 영국 백인 가정이었어요. 도대체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식탁을 완전히 점령한 한식의 충격적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올해 42살이고요. 영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 본사에서 아시아 식품 카테고리를 담당하는 바이어죠.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음식, 인도 음식, 태국 음식, 일본 음식까지 아시아 관련 식품이라면 뭐든 제 손을 거쳐요. 어떤 제품을 들여올지, 얼마나 주문할지, 어느 매장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게 제 일입니다. 15년 동안 온갖 트렌드를 봤어요. 유기농 붐도 있었고, 비건 열풍도 있었고, 슈퍼푸드 광풍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저는 제 경력 통틀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마주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의실 스크린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추장 재고가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바닥났다는 보고였죠. 토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재고가 일요일 저녁 폐점 시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말 이틀 사이 영국 전역 테스코 매장 480여 곳에서 한식 제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품절된 겁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재고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거나 누군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거라고요. 하지만 긴급 소집된 회의실에서 확인한 실제 판매 데이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만큼 사간 겁니다. 본부장님이 차갑게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임스, 이거 설명 가능한가? 스크린 속 그래프는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고추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284% 증가했어요. 김치는 367%나 폭증했고요.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10% 오르면 좋은 거고 20% 오르면 대박이라고 여기는 업계에서 300% 넘는 증가율이라니요. 이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구매자 분석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인 가정이나 아시아계 고객들이 주로 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뜯어보니 구매자의 73%가 영국 백인 가정이었습니다. 존스 시내, 스미스 시내, 브라운 시내 같은 전형적인 영국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고추장을 사고 김치를 담아간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본부장님은 제게 이 현상을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재무팀장은 혹시 일시적 유행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마케팅팀장은 경쟁사 움직임을 파악하라고 재촉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 경력 동안 이런 비정상적인 급등세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식품 트렌드라는 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내려오는 곡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한식 제품들의 그래프는 거의 직각에 가까웠어요. 마치 로켓이 발사되듯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객 문의 센터로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된장이 언제 재입고되느냐는 질문, 떡볶이. 떡은 왜 품절이냐는 항해, 삼겹살을 더 많이 들여놓으라는 요청들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려 지난 3년간의 판매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래프를 쭉 훑어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23년부터 조금씩 상승하더니 2024년에 가속도가 붙었고 2025년 들어서는 완전히 폭발한 겁니다. 이건 갑자기 생긴 유행이 아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뭔가가 영국인들의 식탁을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이거 설명 가능한가? 본부장님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니요, 지금 당장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이 현상이 무엇인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말이죠. 데이터만 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 일찍 런던 북부에 있는 테스코 매장으로 향했어요. 평소엔 본사 회의실에 앉아 엑셀 파일과 보고서만 들여다보지만 가끔은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였죠. 오전 9시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식 코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손님들, 진열대를 훑어보는 눈길, 물건을 집어드는 손길.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고객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트렌드가 보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영국 여성이었어요. 금발의 청바지를 입은 전형적인 런던 젊은이였죠. 그녀는 한식 코너 앞에서 멈춰서더니 김치를 3팩이나 집어들었습니다. 한 팩도 아니고 3팩이요. 그리고는 고추장 한 병과 떡볶이 떡 2봉지를 추가했어요. 장바구니를 보니 다른 아시아 식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 제품만 골라 담았죠. 잠시 후 40대쯤 되어 보이는 영국 남성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매장 직원을 붙잡고 물었어요. 삼겹살이 어디 있냐고요. 직원이 정육 코너를 가리켰지만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국식 삼겹살 말이에요. 얇게 썬 거요. 직원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냉장 코너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성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삼겹살 팩 2개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점점 더 신기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제품들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유행이라서 사는 걸까요? 그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영국 할머니 한 분이 한식 코너 앞에 섰어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였죠. 그녀는 된장 앞에서 무려 30분 가까이 서 계셨습니다. 된장 봉지를 집어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뒷면의 설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다 지나가는 직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이걸로 찌개를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직원은 당황한 표이였습니다. 젊은 직원이었는데 아마 된장찌개가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죄송한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30대 영국 남성이 끼어들었어요. 그 남성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어요. 그리고 두부랑 호박, 감자 같은 채소를 넣으면 돼요. 저는 여기 청양고추도 넣는데 정말 맛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했죠. 그 남성은 자기는 일주일에 2번은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한식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고 무엇과 먹어야 하는지 알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결국 된장 한 봉지와 두부, 애호박, 청양고추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김치 코너로 향했어요.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하나씩 집어들며 혼잣말을 했죠. 손녀가 이거 좋아한다고요. 저는 그날 오후까지 매장에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 코너로 몰려들었어요. 젊은 커플, 중년 주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 인종도 나이도 성별도 다양했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여성은 고추장과 참기름, 설탕을 함께 집으며 비빔밥 소스를 만들 거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떤 남성은 떡볶이 떡과 어묵, 양배추를 사며 오늘 저녁은 한식이라고 전화로 누군가에게 알렸죠. 한 젊은 엄마는 아이에게 김 한 봉지를 보여주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매장 사무실로 들어가 그날의 판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한식 제품 매출이 전주 대비 420% 증가했더군요. 특히 된장, 고추장, 김치의 판매량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제품들이 단독으로 팔린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된장을 산 사람은 두부와 채소를 함께 샀고 떡볶이 떡을 산 사람은 어묵과 양배추를 샀어요.
사람들이 레시피를 알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식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영국인들의 저녁 식탁에 김치가 오르고 주말 아침에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아이들이 김을 간식으로 먹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과거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회의록을 찾아 열었어요. 그때 본사에서 내린 결정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한식 카테고리 예산 30% 삭감, 매장 진열 공간 축소, 신규 제품 도입 중단. 당시 회의록을 읽으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결정에 동의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한식은 틈새 시장일 뿐이라고요. 중국 음식이나 인도 음식에 비하면 수요가 턱없이 적다고 보고했습니다. 데이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2022년 기준 한식 제품 매출은 전체 아시아 식품의 고작 4%였으니까요. 그때는 확신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한식에 관심이 없다고요. 너무 맵고 냄새가 강하고 낯선 음식이라고 생각했죠. 피자나 카레, 중국 볶음밥처럼 대중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식 코너를 매장 구석 선반 한 칸으로 줄였어요. 고추장 몇 병, 김치 몇 통, 라면 몇 박스만 놓으면 충분하다고 봤죠. 하지만 2023년 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회전율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재주문하던 게 2주에 한 번으로 바뀌었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한인 가정들이 몰아서 산 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고추장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재고가 예상보다 빨리 동났어요. 매장 관리자들한테서 문의가 들어왔죠. 고추장 좀 더 보내달라고요. 저는 그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수요 증가 정도로만 봤으니까요. 2023년 가을쯤 되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식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거든요. 60%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어디선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매출 그래프가 수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에 110% 증가, 2분기에 150%, 3분기에는 200%를 넘어섰죠. 저는 그제야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한식 코너는 여전히 매장 구석 작은 공간에 머물러 있었고 신규 제품 도입은 중단된 상태였으니까요.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품목이 적냐는 항해, 왜 자꾸 품절이냐는 문의, 다른 제품은 없냐는 요청들이 빗발쳤어요. 2025년 3월 현재 상황은 제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한식 코너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선반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어떤 매장에서는 한식 제품을 바닥에 쌓아놓기까지 했습니다. 고객들은 왜 제대로 진열도 안 하냐며 화를 냈어요. 더 큰 문제는 경쟁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월 둘째 주 세인즈베리가 발표했어요. 한식 코너를 2배로 확장한다고요. 신규 한식 제품 50종을 도입하고 전담 바이어를 배치한다는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 웨이트로즈도 프리미엄 한식 라인을 출시한다고 했고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2022년 제가 한식은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놓친 게 뭘까요? 데이터는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만 봤어요. 사람들이 이미 먹고 있던 것, 익숙한 것만 봤죠. 하지만 식문화는 고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고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고 낯선 맛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저는 영국 사람들이 절대 한식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지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기회가 없어서였을 수도 있죠. 알려지지 않아서 접근하기 어려워서 안 먹었던 거였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경쟁사 보도자료를 보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세인즈베리나 웨이트로즈한테 시장을 빼앗길 순 없었습니다. 테스코가 영국 최대 슈퍼마켓인데 한식 카테고리에서 뒤처진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저는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긴급 제안서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식 카테고리 전면 재편 계획. 내용은 대담했어요. 한식 코너 3배 확장, 신규 제품 100종 도입, 전담팀 구성, 그리고 투자금 220만 파운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 아침 이사회에 이 제안서를 올리기로 결심했죠. 제안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저는 본사 전략실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단순한 매출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누가 사는지, 어떻게 소비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죠. 이사회를 설득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 두께만 해도 50페이지가 넘었어요. 저는 회의실에 홀로 앉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부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구글 검색 데이터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영국에서 한식 관련 검색량이 2200% 증가했더군요. 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한 수치였습니다. 김치 레시피, 비빔밥 만드는 법, 고추장 사용법, 떡볶이 요리법 같은 검색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더 놀라운 건 소셜미디어 데이터였습니다. 틱톡에서 한국 음식을 언급한 게시물이 2023년에는 9,400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7만 8천 건으로 뛰었어요. 거의 8배가 넘는 증가율이죠. 영국 젊은이들이 한식 먹방을 찍고 한식 요리 영상을 올리고 한식당 방문 후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 연령대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저는 당연히 20, 30대 젊은 층이 주 고객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어요. 60대 이상이 34%, 30, 40대가 48%였죠.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이었던 겁니다. 이건 의외였어요. 보통 새로운 음식 트렌드는 젊은 층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윗세대로 퍼지거든요. 그런데 한식은 모든 연령대가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도 사고, 20대 대학생도 사고, 40대 가장도 샀어요. 재구매율 데이터를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식 제품을 한 번 산 사람 중 78%가 다시 샀어요. 중국 음식은 42%, 인도 음식은 51%였는데 한식은 78%였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한 번 먹어보고 계속 찾는다는 겁니다. 일시적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넷플릭스 시청 데이터와의 상관관계 분석이었습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본 영국 시청자 중 82%가 한 달 이내에 한식 제품을 구매했더군요. 이건 엄청난 수치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은 보통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82%라니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당장 마트로 달려간 겁니다. 김치를 사고 고추장을 사고 떡볶이 떡을 사서 직접 만들어 본 거죠. 언론 보도 분석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BBC, 가디언, 타임스 같은 주요 언론사들이 2024년 한 해에만 한식 관련 기사를 120건 이상 냈어요. 2022년에는 고작 15건이었는데 말이죠. 기사 제목들도 흥미로웠습니다. 영국인들이 사랑에 빠진 한국 음식, 김치가 영국 식탁을 점령하다. 발효 음식의 혁명 한식이 답이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식문화 혁명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의 입맛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예측 모델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6년 말까지 한식 제품 시장 규모가 3억 파운드를 돌파할 거라는 예측이었어요. 3억 파운드요? 2022년에는 2천만 파운드 정도였던 시장이 15배로 커지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부장님께 문자를 보냈죠. 긴급회의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뵙고 싶습니다. 3분 후 답장이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실에서 보자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숫자를 점검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논리를 다듬었죠.
이사진을 설득할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실패하면 한식 시장은 경쟁사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사회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가 묵직했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자 12명의 임원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본부장님, 재무담당 이사, 마케팅 이사, 운영 이사, 그리고 최고 경영자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죠. 이 안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만 띄웠어요. 우리는 지금 3억 파운드 시장을 놓치고 있습니다. 재무이사의 눈썹이 올라갔죠.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한식 매출 증가율 그래프, 구매자 분석, 재구매율 비교, 소셜미디어 트렌드, 언론 보도 건수. 숫자들이 스크린에 뜰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표정들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본부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안이 뭔가?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식 코너 3배 확장, 신규 제품 100종 도입, 전담팀 구성, 총 투자금 220만 파운드.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무이사가 즉시 반대했어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220만 파운드라는 건 우리 분기 예산의 15%입니다. 한 카테고리에 그만한 돈을 투자한다는 건 리스크가 과도해요. 운영이사도 가세했죠. 코너를 3배로 확장한다는 건 다른 카테고리 공간을 줄인다는 뜻 아닌가요? 어느 제품을 빼자는 겁니까? 기존 고객들이 반발할 텐데요. 저는 예상했던 반론들이었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안 하면 세인즈베리와 웨이트로즈의 시장을 뺏깁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영국 최대 슈퍼마켓인데 한식 카테고리에서 2위를 내줄 건가요? 마케팅 이사가 물었습니다. 확신하나?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트렌드라고? 일시적 유행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재구매율 데이터를 다시 보여드렸어요. 78%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건 입맛이 바뀐 겁니다. 최고 경영자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6개월 안에 성과를 입증할 수 있나?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첫 분기의 투자금 회수는 어렵겠지만 매출 증가율만큼은 확실히 증명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해보게. 단 조건이 있네. 6개월 내 목표 달성 못하면 제임스 자네가 책임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가장 급한 건 한국식품공급업체 확보였죠. 저는 즉시 한국무역협회에 연락했습니다. 영국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리스트를 요청했어요. 일주일 동안 15곳의 한국 업체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김치 제조사, 장류회사, 냉동식품 업체, 소스 전문 기업들이었죠. 각 업체의 제품 품질, 생산 능력, 납품 조건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산 정품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세인즈베리도 웨이트로즈도 심지어 독일과 프랑스 유통사들까지 같은 업체들한테 연락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업체는 납품 대기가 2달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큰 업체 대신 중소규모 업체 3곳과 독점 계약을 맺었죠. 김치 전문 업체 하나, 장류 전문 업체 하나, 냉동 간편식 업체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영국 시장 경험은 적었지만 제품 품질만큼은 확실했어요. 동시에 임시 방편도 마련했습니다. 영국 내 한인 도매상들을 통해 긴급 물량을 확보했어요. 정품은 맞지만 직수입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쌌죠. 하지만 당장 매장 진열대를 채워야 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4월 내내 현장을 뛰어다녔어요. 매장 관리자들을 설득하고 진열대 재배치를 감독하고 직원 교육을 진행했죠. 한식 제품 설명서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고 어떻게 먹고 무엇과 어울리는지 직원들이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요. 5월 첫째 주 드디어 50개 주요 매장에서 확장된 한식 코너가 오픈했습니다.
예전 선반 하나에서 통로 한쪽 전체로 늘어났어요. 김치만 해도 12종류, 장류가 20종류, 냉동식품이 30종류였죠. 색색깔의 제품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픈 첫날, 저는 런던 중심가 매장에 직접 나갔어요. 고객 반응을 보려고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고객은 와, 드디어 종류가 늘었네 하며 좋아했고, 어떤 고객은 이게 다 뭐예요? 하며 신기해했죠. 일주일 후 첫 매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예상치 대비 180% 달성.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쥐었습니다. 해냈어요. 5월에 성공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6월 첫째 주 업계 뉴스레터를 확인하다가 저는 화면 앞에 굳어버렸어요. 세인즈베리가 대대적인 발표를 했더군요. 한국 음식 축제를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어요. 전국 600개 매장에서 동시에 행사를 열고 한식 요리 시연도 하고 시식 코너도 운영한다고 했죠. 게다가 한국 유명 셰프를 초청해서 요리 교실까지 연다는 겁니다. 마케팅 예산만 800만 파운드를 쏟아붓는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본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웨이트로즈도 움직였더군요. 그들은 프리미엄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직수입한 고급 제품만 취급하는 특별 라인을 만든다고 발표했어요. 유기농 김치, 장인이 만든 된장, 무농약 고추장 같은 제품들이었습니다. 가격은 우리보다 40% 비쌌지만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었죠. 그들은 한국농림부와 직접 협약까지 맺었더군요.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만 판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알디까지 끼어들었어요. 독일계 할인마트인 알디는 정반대 전략을 택했습니다. 저가 한식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우리 제품보다 30% 싼 가격에 김치와 고추장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경쟁사 자료들을 펼쳐놓고 분석했어요. 세인즈베리는 마케팅으로, 웨이트로즈는 품질로, 알디는 가격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5월에 확보한 선점 우위가 빠르게 사라지는 게 느껴졌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6월 중순쯤 고객 컴플레인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식 제품 관련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였죠. 저는 즉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 고객이 남긴 항의였어요. 김치를 샀는데 맛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뒷면을 보니 원산지가 중국이더라고요. 한국 김치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속았다며 화를 냈죠. 다른 고객도 비슷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고추장을 샀는데 한국산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코리안 스타일 제품이었다고요. 맛도 다르고 품질도 떨어진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우리 매장에 중국산 모조품이 섞여 들어온 건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각 매장에 판매 중인 한식 제품 목록과 원산지를 전부 보고하라고 지시했죠. 이틀 후 올라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일부 공급업체가 원산지를 애매하게 표기한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었어요. 코리안 스타일 김치, 코리안 타입 고추장 같은 식이었죠. 자세히 보면 중국산이지만 한국 제품으로 오해하기 쉽게 만든 겁니다. 어떤 업체는 더 교묘했어요. 앞면에는 한글로 크게 써놓고 뒷면 작은 글씨로 중국산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고객들이 앞면만 보고 한국 제품인 줄 알고 사게 만든 거죠. 저는 그 공급업체들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졌어요. 그들의 대답은 뻔뻔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겁니다. 원산지는 표기되어 있고 코리안 스타일이라는 표현도 거짓이 아니라고 했죠. 저는 화가 났지만 더 큰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업계 전체가 비슷한 상황이었죠. 한식 열풍이 일자 중국 업체들이 대거 모조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코리안 김치, 코리안 소스, 코리안 누들이라는 이름을 달고 영국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느 날 한 고객이 매장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손에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먹은 김치 맛을 알고 있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남성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진짜 한국 김치를 사고 싶어요. 이런 가짜 말고요. 테스코가 제대로 된 제품을 팔아주길 바랍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단순히 매출만 올리면 되는 걸까? 아니면 고객들에게 진짜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걸까? 경쟁사들은 숫자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제품, 더 싼 가격, 더 화려한 마케팅.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품질 아닌가요? 진정성 아닌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겠다고요. 테스코는 100% 한국산 정품만 판매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7월 첫 월요일, 저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한식 제품의 원산지를 전면 재검증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단 하나라도 의심스러운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한다고 발표했죠. 공급팀 직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한식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데요? 매출에 타격이 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는 길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검증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한식 제품이 240여 종이었는데 각 제품마다 제조사, 원산지, 유통 경로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죠. 직원 10명을 투입해서 일주일 동안 매달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240종 중 67종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산을 한국산처럼 포장한 제품, 원산지 표기가 애매한 제품, 한국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든 제품들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67종 전부 판매 중단 지시를 내렸어요. 그날 밤 전국 매장에서 해당 제품들이 진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부장님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당장 본사로 오라는 겁니다. 이사회가 비상 소집되었다고 했죠. 저는 각오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재무이사가 노골적으로 화를 냈어요. 제임스, 자네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룻밤 사이 한식 매출이 30% 급락했어. 67종을 한꺼번에 내린다는 게 말이 되나? 운영이사도 가세했습니다. 고객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찾던 제품이 갑자기 없어졌다고요. 경쟁사로 발길을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본부장님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제임스, 설명 좀 해주게. 왜 멀쩡히 팔리는 제품들을 내린 건가?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고객 컴플레인 내역, 원산지 조사 결과, 장기 신뢰도 분석 데이터였죠.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단기 매출보다 장기 신뢰가 중요합니다. 지금 가짜 제품을 계속 팔면 고객들이 테스코 전체를 불신하게 될 겁니다. 한식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최고 경영자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래서 대안은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 기관과 연락했습니다. 식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와 직접 협력해서 인증 제품 리스트를 확보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열어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인증한 수출업체 목록이었죠. 그들과 직접 계약을 맺겠다고 제안했어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제조사와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추가로 저는 한국 중소기업 3곳과 신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라도의 전통 김치업체, 경상도의 장류 전문기업, 충청도의 냉동식품 제조사였어요. 모두 3대째 가업을 이어온 곳들이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100% 한국산 인증 자체 라벨을 만드는 겁니다. 테스코가 직접 원산지를 검증하고 통과한 제품에만 특별 라벨을 붙이는 거죠. 고객들이 한눈에 진품을 알아볼 수 있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입을 열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초기 투자로 50만 파운드 필요합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회수 가능합니다. 본부장님이 물었죠. 확신하나?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합니다. 고객들은 진품을 원해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정품을 살 겁니다. 최고 경영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한 달 준다. 한 달 안에 성과를 보여주게.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그날부터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한국 업체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류 시스템을 재정비했어요. 인증 라벨 디자인도 만들었습니다. 태극 문양과 한글이 들어간 깔끔한 로고였죠. 8월 첫째 주, 드디어 새로운 한식 코너가 재오픈했습니다.
제품 수는 67종이 줄어 173종이 되었지만 모든 제품에 테스코 인증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100% 한국산 보증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첫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고객이 진열대 앞에서 감탄했어요. 드디어 믿고 살 수 있겠네요. 다른 고객은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테스코가 진짜 한국 제품만 판다고요.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테스코 한식 코너 관련 게시물이 쏟아졌어요. 한 유명 인플루언서는 테스코만이 진품을 보장한다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이 이틀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죠. 2주 후 매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제품 수는 줄었는데 매출은 오히려 40% 증가했어요. 고객들이 더 비싼 정품을 선택한 겁니다. 평균 구매 단가가 올라간 거죠. 경쟁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인즈베리와 웨이트로즈도 뒤늦게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테스코가 진품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12월 20일, 올해 마지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1년간의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회의실 앞에 섰어요. 손에 든 보고서가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떨리지 않았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줄 테니까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5년 한식 카테고리 총 매출 3,200만 파운드. 전년 대비 520% 증가.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재무이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520%? 확실한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테스코 한식 시장 점유율 영국 내 43%. 1위였어요. 세인즈베리가 28%, 웨이트로즈가 19%였죠. 우리가 경쟁사들을 완전히 앞선 겁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식 코너 품질 신뢰도가 92%를 기록했어요. 영국 소비자들이 테스코 한식 제품을 가장 신뢰한다는 뜻이었죠. 100% 한국산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먹힌 겁니다. 더 놀라운 발견도 있었어요. 한식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다른 카테고리 구매액이 27% 증가했더군요. 한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김치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 채소도 사고, 고기도 사고, 생활용품도 함께 산 겁니다. 한식 코너가 매장 전체 매출을 끌어올린 거죠. 본부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임스, 자네 3월에 뭐라고 했지? 6개월 안에 증명하겠다고 했나? 자넨 그 이상을 해냈어.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 전체의 노력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2026년 계획을 승인하지. 전 매장 한식 코너 확대, 예산은 올해의 3배로 책정한다. 신규 제품 도입도 적극 지원하고. 제임스, 자네가 계속 맡게.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3월에 무모하다고 했던 재무이사도 이번엔 자네가 옳았다며 인정했어요. 그 순간이 참 뿌듯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 거리에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참 빨리 지나갔죠. 3월의 혼란스러운 회의실, 토요일 매장의 70대 할머니, 밤새 만든 제안서, 경쟁사와의 치열한 싸움.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문득 그 할머니가 궁금해졌어요. 된장 앞에서 30분을 고민하던 그분 말이죠. 그래서 런던 북부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1년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 매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식 코너는 이제 통로 양쪽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3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진 공간이었죠. 고객들이 카트를 끌며 제품들을 골라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할머니였습니다. 3월에 봤던 바로 그분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함께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몰래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된장을 집으며 손녀에게 말했어요. 이걸로 찌개를 끓이는 거란다.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고 두부랑 호박을 넣는 거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국 음식이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처음엔 낯설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 이제는 일주일에 2번은 꼭 먹는단다. 손녀가 김치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도 이거 좋아해요. 학교 친구들도 다 먹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김치 한 통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치볶음밥도 해먹자꾸나.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한식 재료를 고르는 모습.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장면이었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식문화를 전하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풍경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김을 보여주고 중년 남성이 떡볶이 떡을 고르고 대학생들이 라면 코너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매장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 증가가 아니었어요. 영국 사람들의 식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녁마다 김치가 오르고 주말이면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아이들이 김을 간식으로 먹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신념을 지킨 결과였어요. 3월의 혼란스러운 회의실에서 시작된 일련의 여정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입구 구역으로 가보니 새로 도착한 한국산 제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떡볶이 떡, 냉동 만두, 즉석국, 소스류까지. 색색깔의 상자들이 진열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직원 한 명이 제게 인사했어요. 요즘 이 제품들이 들어오는 족족 나가요. 재고 관리가 정말 바빠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다는 뜻이니까요. 매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한식 코너에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들 하나하나가 영국 식문화의 조용한 혁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 중 하나였죠.